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할 때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 이것이 관련주에 아주 가뭄의 단비처럼 들어왔죠.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 유통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유통업체들 2분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네.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 네. 그야말로 진짜 희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뭔가 기대감도 좀 상향 조정되는 것 같은데 네. 유통주 흐름 어땠습니까? 일단 2분기 실적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요. GS 리테일 같은 편의점하고 그리고 신세계가 저희가 이제 시장 기대치 대비 조금 낮게 봤는데 그 두 개 업체 제외하고는 다들 조금 시장 기대치에 이제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다들 좀 유틸리티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유틸리티 그래서 비용이란 건 어떤 걸 예를 얘기하는 들어서 거죠? 수도 감열비라든지 그리고 전기요금도 이제 올라가 그렇죠. 있고 인건비도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정비를 커버를 못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내용이 좀 수익성이 조금 악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4, 5, 6월 달이 2분기인데 이제 5월을 봤을 때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소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편의점도 좀 이제 야외 활동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됐었고, 백화점도 이제 선물 수요라든지 뭐 그리고 또 어린이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늘어날 거라 기대를 했었었는데 출국자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연휴가 쓰기가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또 많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들이 이제 해외로 빠지면서 5월 달에 기대 대비 조금 매출이 못 미쳤고 이제 2분기 전체로 봤을 때 말씀드린 그런 비용을 커버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내용처럼 이제 관광 재개하는 내용이 이제 7년 만이다 보니까 거의 6, 7년 만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하반기에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발 리스크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좀 기대감을 좀 낮추는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뭐 연초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이었었고요. 중국이 뭐 경기가 부진하고 지금 기준금리로 볼 수 있는 이제 그 레벨 자체가 좀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소비가 과거에 없었던, 특히나 이제 단체 관광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더 나빠질 거는 면세점 쪽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같이 화장품이랑 봤을 때는 과거 대비 이제 조금 대형 브랜드 위주로 쏠림이 강했던 7년 전과는 달리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분산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화장품 외에도 여러 품목들을 팔고 있다 보니 소비가 늘어나는 거는 그대로 좀 낙수 효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면세점이라는 게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네. 해외 나가서 쓰면은 정말 우리 국내 유통사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그죠. 면세점은 또 아웃바운드도 있고 인바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2분기부터 좀 실적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네. 앞으로도 유커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는 단체 관광이 안 오시니까 그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따이코들이 거의 뭐 90% 이상의 매출액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그분들이 오시게 만들려면 또 리베이트를 또 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면세점 입장에서는 매출을 만들어내려면은 그래도 수익성은 조금 희생을 감수를 하고 갔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해도 되는 순수 관광객이 들어오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더불어서 공항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에 그 임대료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조금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수익 구조도 조금 유리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통주 중에서 탑픽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나마 좀 나은 업체가 이제 현대백화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지누스 이렇게 세 개 부문으로 보시면 되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불투명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9월 말에 또 추석이 있는데 여기 때도 연휴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이 10월에 나가실 것 같은데. 한글날하고 개천절이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 수요가 좀 있을 것 같다 보니 백화점이 약간은 좀 불투명한 상태고, 더불어서 작년에 이제 명품 성장이 2자릿수대를 꾸준히 해왔다면 올해 들어서는 1자릿수대로 좀 빠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대백화점은 그런 매크로 상황 제외하고도 자체적으로 좀 붙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전점이 지난해 이제 불이 나갔어가지고 영업을 중단했다가 이제 6월 10날부터 해가지고 오픈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없었던
없었던 게 들어오다 보니까 좀 방어가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 이제 영패션 쪽에서 워낙에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영패션 쪽이 거의 10여 년간 백화점 카테고리 중에 무덤이었던 카테고리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워낙에 인터넷으로 좀 많이 수요가 빠질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 젊은이들이 쪽이었다 더더욱 보니까. 그게 그 트렌드가 그렇죠. 강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많이 해놨다 보니까 성장률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 백화점 쪽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도 이제 공항점 지금 DF5하고 DF7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금 임대료 구조가 좀 괜찮게 바뀌었다 보니까 BEP는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시내 면세점은 이제 단체 관광객이 오시니까 나이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더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뭐 필수 관광 코스 비슷하게 해서 또 지방에서도 요새- 많이 오시지만 외국인들도 이렇게 많이 찾더라고요. 정말 여의도에서 점심 먹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여의도에 근무하시니까 잘 네. 아시겠네요. 네. 특히나 더현대에 이제 많이 오시니까 그냥 유동인구 자체가 늘어나서 더현대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제 IFC로 빠지시고 하다 그렇지. 보니까 점심을 먹기가 요새 너무 힘듭니다. 뭐 월가 저 트레이더들처럼 뭐 햄버거나 그냥 샌드위치를 자리에서, 때워야 네, 되는 거 그렇게 이런 식이네요. 요즘 좀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난해 글로벌 가구 매트리스 기업 지누스를 인수를 네. 했는데 이 지누스가 아주 아마존 온라인몰에서 아주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뭐 국내에서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네, 네. 하반기에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까요? 일단은 작년부터 이제 인수하고 나서부터 좀 연결로 붙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됐었던 이유는 작년에 원부자재 가격이 워낙에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플러스 또 해상운임도 이제 물류비도 다 같이 그렇죠.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안 좋았었고, 더불어서 미국도 약간 슬로우했다 보니까 주요 고객사들이 좀 발주를 기존 대비 좀 낮춰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씀 주신 이제 매출이 좋고, 그리고 다시 리스타킹을 해야 되는 구간이 3분기부터 도래를 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올라가 있는 지금 뭐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안정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예.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개선 바닥 찍고 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대백화점은 뭐 작년보다는 여러모로 하반기 여건이 좀 나아지는 그런 자체적으로 추세네요. 좀 나아지는 게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 대비는 조금 편안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신세계 살펴볼까요? 네. 2분기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는데 오리나 연구원께서는 지금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이제 신세계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상반기에도 주가가 이제 이게 피크아웃일 것이다. 계속 그런 시장의 기대랄까요? 그런 이제 추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가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워낙에 명품을 잘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쪽 성장률이 좋았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해 8월까지는 좀 베이스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슬로우하겠지만 이제 그 뒷단으로 갈수록은 좀 편안해지는 구간이고요. 더불어서 작년에 3분기부터 판촉비를 워낙에 좀 많이 썼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절감하려는 지금 노력 중에 있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면세점은 신세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따이코드 비중이 줄어들고 FIT 그러니까 순수 관광객 들어오는 내용은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이 백화점 3사, 유통 3사 중에서 가장 실적이 부진했던 게 롯데쇼핑인데 여기 왜 부진한 겁니까? 롯데쇼핑이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은 하이마트, 그리고 홈쇼핑, 그리고 이제 온라인 쪽은 적자를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적자이고, 그리고 컬처웍스가 이제 시네마 쪽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마트 쪽은 구조적으로 계속 어려웠던 거와 동시에 이제 올해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가전이라든지 이런 교체 수요가 조금 덜한 부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거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군요.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 뭐 영화관도 좀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말씀드린 홈쇼핑 같은 경우 새벽 방송 지금 정지 영향이 7월 달까지는 일단은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부진했었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유틸리티 비용 올라간 것도 이제 백화점 쪽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롯데쇼핑은 뭐 우리나라 이 백화점 숫자나 이거로 보면 가장 큰 기업인데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이 앞으로 이제 2분기 어닝 쇼크를 딛고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플로 나오고 나서 이제 롯데쇼핑도 다른 유통주랑 같이 조금 오르긴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좀 명동 상권이 좋아지는 거에 예.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같이 좀 롯데쇼핑한테도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본점 기준으로는 이제 외국인 매출 비중 및 중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 근데 이제 전점 기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높은 편은 또 아닙니다. 한 10% 언더기 때문에 이게 백화점 실적을 다 끌어올리기에는 약간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금 부진한 적자 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로 붙다 보니까 사실 백화점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의 적자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인지는 약간은 미지수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만난 어떤 명품업체 우리 네. 국내 대표 얘기가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이제 메스티지라고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인 백화점 이걸 네. 지향하는데 아무래도 유커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뭐 좀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네요. 그렇죠. 뭐 아예 이제 그 동안에 없으셨던 없었던 분들이 사람들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이제 오는 거긴 하니까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할 텐데, 근데 다른 사업도 같이 하시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지 그렇죠. 않을까. 하여튼 뭐 코로나 겪으면서 극장이라든지 네.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맞아요. 걸 또 느끼게 해줍니다. 네네. 자, GS 리테일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뒀는데 지난 5월에 오리나 연구원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탑픽으로 꼽아주신 종목이기도 네. 해요. 실적이 뭐 예상보다 상회하는 배경이 어떤 건가요? 일단은 슈퍼 쪽하고 호텔 쪽이 호조를 보였고요. 호텔도 합니까? 네, 호텔 하는데 호텔이 지금 최근에 마이스 수요가 좀 늘었다 보니까 예. 올라오는 거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내국인 분들이 호캉스 위주로 좀 많이 그렇죠. 네, 요즘 가서 뭐 아주 한 분들이- 트렌드가 됐죠. 아주. 네, 근데 이제 진짜 외국인 분들이 오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ADR 그러니까 호텔 객실 단가가 좀 올라가는 예. 효과가 있어서 좋아지는 부분이고 이게 뭐 3, 4분기는 워낙 성수기다 보니까 같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지금 있습니다. 저 네. 투숙률이 70% 안팎에서 지금 80%대 네. 훌쩍 뛰었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플러스 그다음 슈퍼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좀 하락하는 업체였었는데 예. 대형 업체들이 하고 있는 슈퍼마켓 업체가 근데 이쪽이 요새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내식 수요가 증가를 해서 매출 괜찮게 성장을 하고 증가율이 있습니다. 저 네. 2분기에는 지금 49%. 네, 안 좋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그동안에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좀 올라오기도 했지만 기저 효과도 좀 있네요. 네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가맹점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최근에 가맹점 위주로 출점을 좀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과거에 들쑥날쑥했던 이 구조랑 달리 약간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 가져가는 모델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저 GS 리테일 그 슈퍼가 슈퍼마켓 있는데 있어요. 확실히 그 1, 2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편의점 수요와 이제 그 집 근처에 가까운 슈퍼 맞아요. 이런 데 수요가 많아지는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대형마트나 마켓컬리나 이런 데 주문하시려면 무료 배송 하시려면 4만 원은 구매하셔야 되니까. 뭐 양이 너무 많아서 그쵸, 그러기도 네. 하고. 자, 오리나 연구원님 리포트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GS 리테일의 체질 개선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GS 리테일은 일단은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본업인 편의점이 2분기 때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시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광고 판촉비 같은 경우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3분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슈퍼도 지금 뭐 가맹점 위주로 출점, 그러니까 그 대형 점포나 직영점 위주가 아니라 그래도 예. 돈이 되는 점포들 위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정적이고 더불어서 온라인 쪽도 인력 구조를 조금 슬림화하고 비용 절감. 그러니까 지금 유통업체들 다들 트렌드가 비용 아끼는 거. 예. 네, 왜냐하면 소비가 탑라인 따라서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다들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셔야 될 거는 편의점이 3분기가 이제 최성수기고 4분기부터는 그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추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닝이 좀 얇다는 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좀 면세나 차이나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주가가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단체 관광 재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유통주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제 소비가
그러니까 저 이제 앞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레포트 제목이 이상한 나라의 소비인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또 해외여행은 돈을 팡팡 쓰고 계시거든요. 쓸 때는 과감하게 네. 쓰죠. 평상시에 아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비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한적으로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업태만 이제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사드 배치하고 6년 만에 정말로 이제 한한령 풀리고 예. 이제 오시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6년 만에 중국 모멘텀이 같이 섞여 있는 업체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유통주 앞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